실제 이런 컨트롤 펑션을 활용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언제 컨트롤 펑션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연구에서는 병원에서의 EHR,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한 게 환자 정보 유출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페이션트 데이터 브리치는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바이너리 아웃컴인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는 모델인 하자드 모델 또는 이 서바이벌 모델을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이 하자드 모델은 넌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스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컨트롤 펑션 어프로치인 투 스테이지 리지듀얼 인클루전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이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인 EHR 어답션에 대한 리지듀얼을 구하고, 그렇게 구한 리지듀얼을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추가적인 컨트롤 베리어블로 고려함으로써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하고자 하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정확히 동일한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first stage에서는 지금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인 EHR 어답션을 지금 프로빈 모델로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도구 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구 변수는 이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런 도구 변수의 대표 유형 중에 이 매크로 트렌드와 유사하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프로빈 모델을 통해서 퍼스트 스테이지를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이런 EHR 어답션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트리트먼트인 EHR 어답션과 그리고 이렇게 predicted probability를 서로 빼면은 바로 residual probability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한 residual probability를 오른쪽에서처럼 이렇게 세컨드 스테이지에 추가함으로써 이 셀렉션 바이어스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게 바로 컨트롤 펑션 또는 투 스테이지 residual inclusion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이 두 개라서 이렇게 두 개의 residual probability를 이제 각각 구해서 지금 추가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의 코에피션트를 해석함으로써 그 셀렉션 바이어스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트리트먼트인 EHR 어답션을 보면은 이 EHR 어답션에 영향을 주는 unobserved factor와 그리고 아웃컴인 데이터 브리치에 영향을 주는 unobserved factor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코에피션트가 여기서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번째 트리트먼트인 MU를 보면 좀 다른데, 여기서 MU는 이 meaningful use를 의미하고, 이 meaningful use는 미국에서 법률적으로 정한 어떤 EHR 활용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meaningful use에 대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어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법적인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meaningful use를 충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unobserved factor와 데이터 브리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unobserved factor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효과가 더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meaningful use에 대한 residual, 즉 이 meaningful use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하고 나면은 원래 데이터 브리치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했던 이런 meaningful use에 대한 트리트먼트가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meaningful use와 데이터 브리치의 어떤 양의 관계가 있었던 거는 사실 셀렉션 바이어스에 의한 결과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브리치에 더 노출될 확률이 높은 병원일수록 이런 EHR에 대한 이 meaningful use의 기준을 충족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투 스테이지 리지듀얼 인클루전에서는 이렇게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 리지듀얼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통해서 인도스네이티에 대한 그리고 또 셀렉션 바이어스에 대한 직접적인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코에피션트 해석을 통해서 그러한 셀렉션 바이어스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연구도 헬스케어 컨텍스트인데 특히 이 가정방문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정에 방문한 그 시간이 병원에 재입원할 확률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아웃컴은 이 hospital readmission 여부에 대한 바이너리 아웃컴이에요. 이때 지금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스와 투 스테이지 리지듀얼 인클루전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활용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스가 더 적합하고 언제 투 스테이지 리지듀얼 인클루전이 더 적합한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스 같은 경우는 넌리니어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바이너리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리니어 모델로 모델링을 하는 이 리니어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투스테이지 리지듀얼 인클루전은 넌 리니어 모델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넌 리니어 모델인 이 프로빈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이런 특히 세컨드 스테이지가 넌 리니어로 이 모델링을 해야 될 때 이러한 투 스테이지 리지듀얼 인클루전 또는 컨트롤 펑션 어프로치가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 리니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코이피션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칼럼을 보면은 지금 리니어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활용을 한 이 투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메인 트리트먼트인 이 비짓 랭스가 0.00022의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가정 방문 시간이 1분 길어질수록 병원 재입원 확률이 0.022%포인트가 줄어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프로빈 모델을 활용한 이 투스테이지 리지듀얼 인클루전 같은 경우는 이 X와 Y의 관계가 넌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 비짓 랭스에 따라서 그 마지널 이펙트가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넌리니어 모델을 구했을 때는 그 코이피션트를 직접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average marginal effect, AME를 통해서 보통 이제 그 효과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칼럼에서 이 지금 AME는 지금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로 구한 값과 거의 동일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이 리지듀얼의 코이피션트는 0.008로서 플러스이고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유의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해석해 보면은 이 visit length에 영향을 주는 unobserved factor와 그리고 hospital readmission에 영향을 주는 unobserved factor의 관계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뜻하죠.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건강관리차 가정에 방문했을 때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들일수록 치료사가 더 오래 머물 확률이 높겠죠. 동시에 그런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일수록 병원에 재방문할 확률도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인도스네이티가 있다라는 걸 보다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도구 변수를 통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OLS나 그리고 단순한 이런 프로비 모델을 돌렸을 때 그 셀렉션 바이어스로 인해서 그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추정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 또는 인도지네이티를 고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상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는 컨트롤 펑션이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셀렉션 바이어스를 야기하는 컨파운더, 즉 교란 요인은 이 메인 트리트먼트와 별개로 이 트리트먼트와 아웃컴에 동시에 영향을 줘서 효과 추정에 바이어스를 주는 경우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런 컨파운더가 있는 상태에서 효과를 추정하게 되면은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에다가 셀렉션 바이어스까지 더해서 추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지네이티라고 흔히 할 때는 이런 경우를 보통 의미하는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이 컨파운더가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 자체를 바꿔놓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구에서 보면은 결과 변수가 판매량 S이고 그리고 원인 변수가 지금 가격인 P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정하고자 하는 인과적인 효과라고 하면은 가격이 판매량에 미치는 효과인 이 price sensitivity예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어떤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예상치 못한 호재가 발생을 해서 그 판매량이 증가하는 어떤 교란 요인, 컨파운더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러한 호재는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결과와 원인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이 컨파운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컨파운더에 의한 바이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도지네이티의 케이스였고 이거를 다른 케이스들과 비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흔히 우리가 이제 인터셉트 인도지네이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프라이스 센시티비티는 가격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쵸? 특히 또 일시적인 호재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센시티비티 자체가 크게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란 요인에 의한 가격 변화는 이 프라이스 센시티비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디셔널하게 셀렉션 바이어스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추정하고자 했던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인 이 프라이스 센시티비티 자체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바이어스를 기존의 일반적인 이런 인터셉트 인도지네이티와 구분하고 슬로프 인도지네이티라고 우리는 불러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로는 이러한 슬로프 인도지네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컨트롤 펑션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먼저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원인 변수인 가격을 예측하는 마델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리지듀얼인 V를 원래 마델에 추가해서 세컨 스테이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일반적인 컨트롤 펑션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러한 컨트롤 펑션을 통해서 우리는 인터셉트 인도지네이티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때 이 델타 1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리고 판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상관관계로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교란 요인으로 인해서 함께 변화하는 가격과 판매력 간의 관계를 통제하는 이런 델타 1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란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인 이 프라이스 센시티비티 베타에 대해서도 이렇게 리지듀얼을 통해서 보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델타 2가 바로 이 unobserved confounder가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 자체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슬로프 인도지네이티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은 지금 아래와 같고, 결국 실제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residual V를 추가해서 인터셉트 인도지네이티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residual V와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인 P의 인터랙션 텀까지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슬로프 인도지네이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사례는 이러한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할 수 있는 레지듀얼을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바이어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컨트롤 펑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꼭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복잡한 모델은 항상 비용이 따른다는 점인데 이렇게 복잡한 모델일수록 사실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과추론 결과는 그런 가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슬로프 인도지네이티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새로운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한 슬로프 인도지네이티가 이렇게 리지듀얼의 리니어 펑션으로 설명됐다라는 것도 이 펑셔널 폼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가정이겠죠. 물론 이 모든 가정들이 옳다면야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 가정이 가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거를 100%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을만한지에 따라서 인과추론의 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 연구에서의 추정 결과인데 뭐 여기서는 각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뭐 메인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생략은 하겠지만 대략적인 분석 프로시저 정도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연구에서의 트리트먼트는 지금 여러 개가 있고, 뭐 A, L, P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이러한 이 트리트먼트 베리어블 A, L, P에 대한 리지듀얼인 에타 A, 에타 L, 에타 P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런 에타들에 대해서 세컨 스테이지에서 추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일반적인 컨트롤 펑션과 동일하겠지만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슬로프 인더지네이티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리지듀얼의 타임 디퍼런스인 이 델타 에타까지도 이렇게 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리지듀얼과 트리트먼트 간의 인터랙션 텀까지도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아까 타임 디퍼런스인 델타와 또 트리트먼트의 인터랙션까지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슬로프 인도지네이티까지도 코렉션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세한 뭐 변수 설명이라든지 뭐 모델 설명은 생략했지만 그래도 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스와는 달리 컨트롤 펑션이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활용될 수 있고 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인도지네이티 문제를 얼마나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